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요. 지금 이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이면 문형배 이미선의 임기가 끝납니다. 보통 헌법재판관들은 6년 임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법을 바꿔서 만약에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거를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는, 즉 임기를 더 연장할 수 있는 이 법안을 지금 만들어서 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지금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냥 쭉 가서 지금 있는 탄핵안들 다 이제 이들 손에 맡겨서 결국 하겠다. 그렇죠.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죠. 근데 이제 우리 헌법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단임 5년이잖아요.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안 뽑히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연장해도 되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법안. 기본적으로 상식에 벗어나는 법안을 낸 거예요. 헌법에 위배되는. 이건 뭐 통과될 일도 없겠지만 통과된다 할지라도 위헌 법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정치 공세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 공세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4월 18일 저는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거를 임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거냐 그 양론이 있는데 우리 저 박상수 법률가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얘기하는 거죠? 아니. 네. 4월 18일에 4월 18일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봐야죠. 이제는. 아니 할 수 있죠. 그렇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그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하는 게 맞는지 조기 대선으로 등장할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남겨두는 게 맞는지 그 이제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까지 민주당이 하는 거는 참 너무 속보이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대법원의 결정이 안 내려진 상황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럼 이재명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법을 개정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빼버린 겁니다. 예. 자, 대법관들을 확 증원시켜버려요. 그래서 대법관들을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폭을 넓혀버려요. 자, 그런 방법이라든지 저는 그래서 이번에 내는 걸 보고 야, 이들이 집권하게 되면 뭐든지 다 하겠구나. 네, 정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헌적인 입법이에요. 위헌적인 입법인데 문제는 이거의 위헌성을 누가 판단해요?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자신의 임기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에 대해서 위헌 소원을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 소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헌법 소원을 하면 이에 대한 판단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하게 되는 게 지금 현재 헌법상의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4월 18일 이후에 뭐 그렇게 논란이 된다면 그 마은혁 재판관이랑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을 그냥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그때 가서 4월 18일 이후에 3명 임명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해버리는 것도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안 하는 게 문제라는데 근데 왜 저기 대통령 임명 몫은 또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러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냥 3명 다 임명하겠다 해가지고 3명 다 임명해서 넣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이와 같은 입법을 하게 됐을 때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데 스스로 판단을 할 때 헌법재판소가 지금 기관이기주의에 좀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에 대해서 판단을 늦게 하고 가처분에 대한 판단조차 안 하고 있는 것. 그것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지금 임명된 2명, 그 2명의 그 지위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늦추고 있는 건데 이미 기관 이기주의에 빠진 헌법재판소에게 이런 판단을 맡기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마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권한쟁의, 그 다음에 이제 탄핵소추에 이제 열립니다. 요 하나 소식도 잠깐 전해드릴 것 같아요. 내일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심리가 열리지 않습니까? 내일 증인으로 아마 이제 조지호 청장이 아마
현재 본인이 나오겠다는 뜻을 밝힌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지호 청장이 보니까 지금 본인의 검찰 진술을 통해서 당시에 윤 대통령이 6번이나 죄송합니다. 전화를 해서 뭐하러 빨리 안 들어가느냐, 빨리 체포를 못 하느냐, 그리고 수고했다, 잘 끝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비아냥거리듯이 책임을 하듯이 네. 그런 투였다라는 것인데 결국 내일 조지호 청장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정적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예, 그 계엄 당일에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도 본인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조지호 청장은요 6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계엄 해제 그 기준으로 따지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기 전에 4통화를 했고요. 통과된 다음에 2통화를 하고 한 게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다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6통화에 일관되게 흐르는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는 국회로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하려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라. 국회의원들 다 잡아라. 국회 그 표결하러 못 들어가게 해라. 그거였고요. 심지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에 2통화를 했는데 이제 저렇게 됐으니 그거 없다 잡아넣는 거 없는 일로 하자. 그다음에 당신들 저기 하는 것도 이제 좀 풀어라. 이런 얘기조차 하질 않더라. 그러니까 철수 지시를 안 했다는 거죠. 철수 지시를 안 했다는 거고, 그 다음 날인가 전화해서 덕분에 일찍 끝났다. 고맙다. 당신 덕분에 일찍 끝났다. 고맙다. 하는데 말에 뼈가 있다고. 격려하는 게 아니고. 격려가 아니고. 야, 너 때문에 끝났어, 임마. 너 왜 임마. 치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이 사표를 제출했다. 그래서 이거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는구나 해서 사표를 냈다. 네. 그런 거죠. 참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또 어떤 진술이 있을지. 자, 근데 지금 네. 보니까 오늘 헌재에서 음.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심판했잖아요. 네네. 첫 기일인데 바로 변론 종결을 했대요. 한 번만에. 한 번만에. 선고일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대는데 오늘로 변론 종결. 아유, 이렇게 한 번이면 할 거를 왜 인지하냐고 50 며칠 만에 제가- 하냐고요. 갑자기 제가 또 욕을. 이러니까 헌재가 요거도 먹어요. 갑자기 자동으로 욕이 튀어나왔어요. 마이크 탔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소입니다, 욕은.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네,